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8일 수요일 오후 3시 39분입니다. 세계 증시의 기간 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그 상승을 의미 있게 많이 되돌리지도 않았고 대부분 어느 정도 선 내에서 이 조정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간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간 조정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내포하는 거다. 그만큼 시장이 강하다는 의미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이 가만 보시면은 기간 조정임에도 불구하고 좀 빨간색들이 좀 많이 보이긴 합니다. 빨간색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하락을 의미하는 건데 이 일반적인 이제 그런 전형적인 그런 기간 조정의 모습을 지금 세계 증시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전형적인 기간 조정의 모습이라고 인정할 만합니다. 잠시 예시를 좀 볼까요? 미국 S&P 지수 이렇게 보시면 지난주에 쭉 올라놓고 이번 주에 기간 조정의 모습이 아주 그냥 전형적인 기간 조정의 모습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거래일 동안 매수세를 확인하면서 양봉하면서 그죠? 근데 이게 다른 나라들은 이렇지 않다라는 게 좀 문제라는 것 네, 다른 나라들은 모양이 이렇지 않죠.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매수세를 확인하는 게 어떤 가장 좀 강력한 모습의 기간 조정이라 할 수 있겠는데 다들 이렇게 좀 하락을 며칠 동안 하면서 이 저항을 누적시키는 모습을 오히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지만 여전히 많이 내려온 건 아니기 때문에 지난주의 상승을 많이 되돌리진 않았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긴 한데 대부분은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은 매수세가 아니고 여기서 매도세를 좀 많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니 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자칫 잘못해서 이게 또 방향이 꺾여버릴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기술적인 의미가 좀 중요해질 겁니다. 오늘 밤이 이제 미국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조금 중요해질 겁니다. 왜냐면 오늘 밤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증시가 특히 나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 증시가 매우 중요한 저항까지 거의 다 도달을 했고 그래서 이 저항에 본격적으로 이제 부딪히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금리가 한동안 뭐 이야기는 좀 소홀하게 했지만 금리가 이 박스권 하단 자리 부근까지 거의 다 내려와 가지고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뭐 연준 사람들이 나와서 연설을 좀 하긴 하던데 파월 의장도 나와서 연설을 하긴 하던데 뭐라고 할지는 뭐 우리가 뻔하게 대충 다들 짐작이 되시죠. 그래서 솔직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연설이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있어서 일단 그런 사람들의 연설도 특별히 뭐 영향가 있는 게 없다 그러면 특별한 재료도 없습니다. 그냥 이제 그냥 기술적인 뻑뻑한 싸움을 이어나갈 겁니다. 어떤 재료 없이 그냥 뻑뻑하게 힘 겨루기가 이제 순수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잘 봐야 되겠죠, 그죠? 금리가 여기서 더 빠질지 말지 중요한 지지선 부분까지 내려왔으니까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무너질 수도 있고요. 여기서 살아나면 또 다시 이도저도 아닌 뭐 그런 순간이 되는 거고 증시도 그렇습니다. 증시도 이제 무거운 저항에 도달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면 이제 레벨업 혹은 계속해서 급등 혹은 이제 오버슈팅의 시작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못 넘어가면 또 이제 또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 또 그런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라는 거는 저항에 도달했고 지지선에 도달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베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뭐가 확인된 건 없습니다. 금리가 지지선 부근에 있습니다만은 매수세를 확인하지 못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매수세가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뭐 저는 오늘 밤에 좀 열심히 볼 거다. 중요한 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이 증시가 저항 부근에 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세를 확인한 건 아닙니다. 그죠?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려는 매수세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매도세가 등장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어떤 베팅의 근거는 굳이 엄밀히 따지면 베팅의 근거는 없지만 이런 자리는 제 생각엔 한 번쯤 위험은 감수해 볼 만한 투기적으로 위험을 감수해 볼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밤에 뭘 좀 열심히 해볼 생각이다. 물론 시장 흐름 봐가면서 아니면 도망가야 되고 시장이 제 생각으로 옳다라고 하면 또 가만히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 정도.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 금리가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온다. 그렇게 되면 이제 증시가 이제 폭발적으로 무너지는 거냐? 알 수 없죠. 오늘 밤에 예를 들어 여기서 증시가 좀 꺾였다라고 해봐요. 미국 증시가 좀 꺾였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실 그렇다라고 해도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바는 없습니다. 오늘 밤에 꺾인다라고 해도 사실 얼마나 꺾이느냐에 따라 물론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꺾인다라고 해도 아직까지는 조정이고 뭐 그냥 그런 거예요. 금리가 여기서 올라온다라고 해도
금리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그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4.5에서 5% 박스권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만약에 오늘 밤에 이런 모습처럼 지금 현재 이 모습처럼 이렇게 마감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매수세를 확인했어요. 매수세를 확인하면 그 다음에 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뻑뻑하게 지켜봐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서 이게 올라온다라고 해서 반드시 박스권 하단에 지지했으니까 5%까지 간다라는 보장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다. 다만 이제 매수세를 어쨌든 확인할 이런 가능성도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런 자그마한 양봉이 장차 5%까지 도달할 수 있는 씨앗을 품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큰 의미는 없다. 오늘 금리가 떨어지면은 그건 이제 의미가 좀 있겠죠. 오늘 금리가 떨어지면, 오늘 증시가 그래서 더 오르면 그건 이제 어떤 레벨업, 레벨 다운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사실 오늘 여기서 금리가 좀 오른다?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래봐야 아직까지 조정 중인 거죠, 그죠? 증시도 그래요. 증시도 여기서 오늘 하락했다. 그럼 하락해봐야 여기서 이제 그래봐야 조정이다라는 거. 다만 이제 오늘 이런 자리는 어떤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방향이 꺾이는 그런 변곡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오늘 밤에 뭔 일이 생긴다 해도 큰 의미는 없다, 그죠? 올라가면 의미가 있다. 증시가 여기서 올라가면 레벨업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금리가 여기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거 역시 레벨 다운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앞으로 하락의 목표치가 더 열린다. 이런 의미가 있게 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있었던 일들 좀 보기 전에 재미있는 데이터들 몇 가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것만 좀 보고 오늘 있었던 일들 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요거 하나 좀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도이치뱅크에서 나온 보고서 중에 하나인데 참 재밌는 보고서입니다. 이게 보시면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이죠.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논 파이낸셜 기업이니까 일반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들의 이자 비용이 GDP 대비 몇 프로나 되냐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인데요. 재밌죠.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미국이 그렇게 금리를 올리는 것 같아도 막상 미국의 이 GDP에서 이 기업들의 이자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영국, 캐나다 이런 데 보시면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제가 안 꺾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자 비용이 적으니까 그만큼 부담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2024년에 성장 전망이 미국이 가장 좋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될 수 있다라고 결과적으로 달러 강세를 주장하는 보고서이긴 했는데, 아무튼 이 데이터가 정말 재밌는 겁니다. 그죠? 미국 금리가 분명히 지금 가장 높아요. 미국 경제가 좋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가장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들은 생각보다 낮은 미국 경제 전체에서 이자 비용이 차지하는 부담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재미있는 데이터입니다. 물론 이 데이터는 이제 일부 대기업들이 좀 왜곡을 많이 한 데이터긴 하겠죠. 아시다시피 이 빅테크 상위 7개 기업 애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회사들 아시죠? 걔네들은 이자 비용이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지난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러셀 2000에 속해 있는 중소형 기업들의 이자 부담은 장난이 아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빅테크가 워낙 시가총액이 크고 얘네가 회사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번에 지금 좀 전에 보셨던 이 데이터가 이 빅테크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나온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어쨌든 근데 재미있는 현상이긴 하다. 미국 경제가 그래서 강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달러가 강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는 현상이에요. 미국 경제가 그만큼 강하니까 어쨌든 정말 재밌는 데이터였다. 저의 약간 상식을 깨는 그런 데이터였다 라고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 좀 보여드려 봤고요.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여기 지금 화면 일시정지 해놓으시고 한번 읽어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일시정지 하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 정도 이야기하고 넘어가고요. 어제 밤에 발표된 연준의 데이터가 나오긴 하나, 어젯밤에 연준이 데이터 하나 발표한 게 있는데요. 뉴욕 연은이 발표한 미국 3분기 가계부채 및 신용보고서가 어제 나왔어요. 이거 간단한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래도 미국
소비는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미국 소비는 여전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출액이 그래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연체율도 부담스럽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좀 전에 했던 이야기와 약간 좀 일맥상통할 수가 있는데, 빅테크와 고소득층들이 이 미국 경제를 지금 굉장히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연체율이 높아지는 건 근데 고소득층과는 상관없는 일이겠죠. 좀 뭐 일반적인 뭐 서민층 가정에서 이 뭐 연체율이 좀 높아지는 것 같은, 아마 뭐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참 역설적이다. 소비가 강한데 연체율도 늘어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 뭐 약간 이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여튼 미국 경제가 뭐 지금은 강하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지금 여기에 나오진 않는데 어제 그 연준 뭐 대출자 서베이인가 그 슬루즈인가 그것도 아마 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인 내용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역시 그 대출 서로 잘 안 해, 은행 대출 담당자들이 대출 잘 안 해주려 그러고 뭐 그런 경향들이 있다. 왜냐면 은행들이 뭐 계속해서 망하고 있고 은행 영업이 시원찮으니까, 은행들이 그 돈 버는 게 시원찮으니까 연체율 높아지면서 신용에 대한 부담도 있으니까 돈 빌려주려는 그런 성향도 자꾸 떨어지고 있다. 뭐 그런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알고만 있자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미국의 고소득층과 또 그리고 미국의 IT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경제 전체와 전 세계 금융시장을 얘네가 먹여 살리고 있다. 사실상 뭐 이렇게 봐도 틀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매한 상황, 힘들어서 쓰러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잘 나가는 놈들은 한없이 잘 나간다. 이 양극화가 좀 문제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다 말씀드렸고, 오늘 밤 중요하다는 이야기 드리면서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 간단하게 이제 차트 점검만 좀 나라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중국부터 보자면은 이런 모습이죠. 조금 전에는 음봉이었는데 양봉으로 전환이 되긴 했네요. 이런 게 어떤 양봉 이렇게 기간 조정입니다. 그죠? 기간 조정 중에 양봉 하는 게, 이런 게 어떤 기간 조정의 어떤 참된 그런 모습이긴 하죠. 매번 매수세를 확인한다. 매수세를 확인해서 양봉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추가 상승 가능성을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뭐 그런 상승 하고 싶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어딘가를 넘지 못했다. 여기를 넘어가야 된다. 여기를 넘어가지는 못했다. 여기서 자칫 이 자리를 터치하지 못하면 지가 아무리 올라봐야 제 생각에 이거 별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은 여전히 하여튼 좀 부실하다. 이 정도 그냥 간단하게 체크하고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뭐 금리가 여기서 더 떨어지느냐, 금리가 좀 더 오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중국 증시의 미래도 조금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일본 증시 볼까요? 일본 증시도 뭐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이거는 일단 엄밀히 따지면 가격 조정이긴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요, 진짜 강한 기간 조정이라면 이런 자리도 붕괴시키지 않고 여기서 놀았을 거예요. 근데 2거래일 연속으로 일단 붕괴시키고 얘는 일단 저항을 누적시키는 그런 모습. 사실상 뭐 지난번에 상승률을 생각을 하면 가격 조정이라 하긴 좀 뭐하고, 아직도 이 정도면 기간 조정이라고 봐줄 수도 있긴 한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 가격 조정으로 분명히 내려오긴 내려왔고요. 그 와중에 이제 매도세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어딘가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죠. 이거는 이제 아래쪽으로 후려칠 수 있는 하방 진입의 근거가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하죠. 그래서 이쯤 해놨으면 이제 내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게 맞단 말이죠. 이렇게 상승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못 가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락으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게 좀 어떤 순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밤에 뭐 예를 들어 미국 증시가 뭐 올라간다. 그래서 증시에 훈풍이 또 불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또다시 양봉이 나오면서 또 올라가려고 시도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조정의 연장, 이렇게 되면서 또 올라가려고 할 거다. 근데 뭐 미국이 이제 빠지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하락하면서 순리대로 쭉쭉쭉 빠질 수 있다. 상승을 한 번에 끝내고 또 빠질 수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들 뭐 그냥 알 수 없는 뭐 그런 구간 안에 와 있습니다. 유럽 증시 잠깐 볼까요? 유럽 증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뭐 살짝 더 많이 빠져갖고 얘도 가격 조정의 영역으로 살짝 벗어나긴 했는데, 실질적인 의미는 얘도 어떤 기간 조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여기서 이미 저항을 확인했죠. 그리고 조금 먼저 빠졌는데 얘도 뭐 똑같습니다. 이미 아래쪽으로 처지기 시작하긴 한 거고요. 여기 어딘가 이제 기준이 있죠. 하방 진입할 수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계속해서 이제 미국 증시 따라 빠질지 아니면 뭐 올라갈지, 이게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증시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일단 어떤 조정 중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들 조정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조정폭이 크지 않다라는 건 분명히 일단 시장이 좀 강하구나라는 걸 의미하긴 합니다. 여기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 뭐 간단하게 환율들 뭐 점검만 하자면은
위안화, 달러 위안화 환율인데 뭐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특별한 뭐 그런 건 없고 박스권 하단에서 어떤 지지력이 나와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일단 지지력을 보이고 있다. 금리 눈치 보는 거겠죠. 아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박스권 하단에 와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테스트하는 거를 다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멈추고 여기서 일단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엔화도 뭐 보시다시피 뭐 엔화는 뭐 그냥 추세적으로 그냥 잘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특별히 뭐 확인할 거 없을 것 같고요. 요즘 특별히 강했던 거를 좀 잠깐 볼까요? 그 N1 환율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그죠? 얘네도 일단 원화 강세가 일단 잠시 멈춰갖고 여기서 일단 쉬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여기서 이제 여기서 기간 조정이 끝나고 또 빠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제 적당히 또 반등을 시도할지 어떤 모습이 나올지 일단 지켜보면 됩니다. 근데 일단 분명히 엔화를 매수할 수 있는 기준은 등장한 거예요. 여기 뭐 860 얼마대가 3거래일 동안 지켰기 때문에 이 엔화 매수의 기준은 등장한 겁니다. 엔화 매수의 기준은 등장했으나 여기서 일단 솔직히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여기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일단 매수의 기준은 등장했다,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붕괴되고 또 빠질 수 있습니다.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아직은요, 이런 상황이다. 다른 것도 좀 볼까요? 유로화 환율 잠깐 한번 볼까요? 유로화는 별일 없던데 유로화하고 유로원 환율입니다. 요것도 보시면 뭐 1390원대에서 보시면 어떤 지지력을 3거래일 동안 확인했으니까 똑같죠. 얘도 어떤 매수의 근거 등장한 겁니다. 매수의 근거 등장했고 네. 그렇지만 여전히 알 수 없다, 그죠? 여기서 뭐 올라봐야 솔직히 아직까지는 좀 그렇고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밤 삐끗 잘못해서 금리가 또 떨어지고 그러면, 미국 금리 또 떨어지고 그러면 이거 또 계속될 수 있다, 또 아래쪽으로 계속 갈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유로화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번에 이 자리를 붕괴시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미 1367원 여기 열린 거예요, 그죠? 하락에 대한 목표치는 기술적으로 보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이까지 못 가라는 이유도 없어요. 이상하게 슈팅 걸린 상황에서 여기서 잠깐 멈춰 있는 거고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좀 의미 있는 바닥 만드는 시도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밤에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 위안화도 한번 볼까요? 위안원도 비슷하죠? 여기 뭐 179원 이 자리에서 3거래일간 어떤 지지력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다 비슷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오늘 밤이 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다 뭐 이상한 건 없다. 위안원 환율 같은 경우는 여기 딱 보면 어떤 매물대가 있죠. 여기에 지금 걸려서 지금 일단 반등을 살짝 시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약하다. 근데 최소한 얘는 그래도 좀 탄력적인 반등을 시도하고 있긴 하네요. 얘는 최소한 지난번에 양봉을 좀 벗어나서 탄력적인 반등을 하고 있긴 하네요. 그래도 이 정도 뭐 차이가 있겠습니다. 얼추 다 봤고요. 원달러 환율 이제 한번 볼까요? 원달러 환율도 오늘 비슷했죠? 원달러 환율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모습입니다. 양봉 나왔죠. 3거래일간 어딘가를 지지했어요. 1300원, 1302원, 3원 한 3거래일 동안 지지했습니다. 달러 매수의 근거가 등장한 거예요. 등장했는데 여기서 올라봐야 솔직히 좀 부담스럽고 여기서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근데 어떤 분명히 매수의 근거는 생긴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상승 추세,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통해서 여기 매수세 등장했으니까 난 1302원 이런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달러를 사본다, 불가능한 생각은 아닙니다. 근데 잘못되면 도망가야 됩니다. 또 이까지 일단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 봤고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자리가 하여튼 오늘 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까지 제가 이 수박 겉핥기를 쭉 많은 자산들을 했잖아요, 그죠? 지금이 어떤 의미 있는 고점 혹은 의미 있는 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오늘 밤에 어떻게 된다라고 해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더 확인은 해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 자리가 장차 이 원달러 환율에 굉장히 중요한 중장기적인 저점이 될 수도 있다고요. 또 그리고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고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오늘 밤을 위주로, 이제 오늘 밤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미국 증시가 막 또 추세적인 그런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떤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그런 가능성을 가진 때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솔직히 뭐 여기서 뭐 환율이 올라가나 미국 증시가 떨어지나 당장은 큰 의미가 없죠. 그러나 가능성은 이제 충분히 내포한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술적으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국 증시 보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마감이 됐네요.
아직까지 기간 조정입니다. 그래도요. 한 이틀 동안 335에서 325까지 10포인트가 빠졌는데 그래봐야 이 양봉 하나를 아직까지 지키고 있단 말이죠. 이 양봉을 아직까지 훼손을 못 시켰어요. 이 양봉 시가 자리가 붕괴가 돼야 이제 이 양봉의 생명이 끝났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기간 조정입니다. 근데 이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간 조정이지만 기간 조정하는 내에 한국 증시 코스피는 코스닥도 그렇고 그죠? 이 기간 조정인데 기간 조정 내에 매수세를 확인한 게 아니고 이제 매도세를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봉의 색깔이 파란색이잖아요. 그죠? 봉의 색깔 파란색이니까 매도세를 의미하는 거고 매도세를 확인했다. 매도세를 확인했다라는 건 장차 이제 아래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라서 일반적인 기간 조정의 의미와는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엄밀히 따지면 뭐다? 기간 조정입니다. 왜 기간 조정이 나왔냐? 증시가 강해서 기간 조정이 나오긴 한 거예요. 그렇지만 야, 왜 여기서 음봉이 나오고 있을까? 왜 여기서 하락이 이렇게 나오고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좀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 조정이니까 무조건 올라간다. 무조건 오버슈팅으로 앞으로 간다. 가 아니고 이 좀 내용도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서 실질적인 의미 파악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내용이 저항을 누적시킨 거니까 이런 거는 굳이 엄밀히 따지자면은 여기 어딘가에 저항을 확인한 거잖아요. 저항을 확인했으면 이거는 하방 베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만든 거고 어제 한 번 등장했을 때는 제가 이거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라 말씀드렸죠. 근데 무려 2거래일 동안 혹은 여기 지난번 양봉까지 확인해서 무려 3거래일 동안 이제 결과적으로 어딘가를 넘지 못하고 비리비리한 거란 말입니다. 이 정도면 오늘 하락 제법 신뢰도도 있는 거죠. 제법 좀 믿을만한 시세인 거예요. 왜냐하면 2거래일 혹은 3거래일 동안 검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어쨌든 분명히 하방 베팅을 위한 근거가 등장했다라고 볼 수는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럼 뭐 베팅 해보면 되겠죠. 베팅 해봐갖고 안 되면 또 도망가면 그만입니다. 하여튼 근데 베팅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등장했다. 그리고 이런 근거도 비교적 좀 믿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됐다. 왜냐? 몇 거래일 동안 확인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쯤 해놨으면 솔직히 내일도 하락하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내일도 하락하는 게 이쯤 해놨으면 순리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또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은 또 막 상승 마감하고 그런다면은 내일 아무래도 지금 한국 증시도 올라가려 그러겠죠. 한국 증시 올라가면 뭐다? 그럼 순리에 역행하는 거니까 지난번 저항 누적시켰던 거 이거 별 의미 없어진다. 그럼 또 올라가려고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이 중요한 이유, 그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늘 밤이 미국 증시가 미국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근데 분명히 일단 한국 증시는 저항을 누적시켰다. 하방 베팅의 근거가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내일도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이다. 근데 하락할지 안 할지는 이제 미국 증시의 허락을, 큰형님의 허락을 기다려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하락 전환을 해버리면 생각보다 좀 처참하게 무너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영상에서 강조 말씀드린 건데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난리법석이 나지 않았냐. 지금 이 난리법석이 끝났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 폭발적인 그 시세의 여운이 남아있는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삐끗 잘못하면 이제 다시 와장창, 다시 금방 또 며칠 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일도 아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야기해드리는 거는 보시다시피 지난번에 증시가 여기서 올라올 때 사실상 뭐 여기까지 비리비리 했습니다. 311 선물 311, 312까지는 비리비리 했는데 한 312부터 해가지고 335까지 이거는 그냥 휴게소도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중에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지력이 없어요. 여기는요. 그래서 떨어질 때도 순탄하게 그냥 쭉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물론 가봐야 아는데요. 그때 가봐야 아는데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아직까지는 뭐 알 수 없는 게 없다. 지켜보자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뭐 약간의 뭐 차이가 있다라면은 하여튼 뭐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좀 생각보다 좀 시장이 좀 약하다라는 생각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는 보시면 어제는 335까지 그래도 부근까지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뭐 335도 아니고 331 부근에서 밀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331에서 335까지 구간은 여기 있는 이 구간은 힘이 없어서 일단 못 올라갔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코스닥 150도 그래요. 코스닥 150도 힘이 없어서 얘는 힘이 없어가지고 아예 시작부터 일단 개파락 출발을 했다. 굉장히 힘이 없다라는 증거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장중에 갭을 좀 메우른다고 이렇게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는데 사실상 어제 몸통 부분에도 이게 제대로 못 올라왔다라는 건 굉장히 일단 힘이 없다라고 일단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하긴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 생각보다 힘이 없다. 그러나 이렇게 힘이 없는 부분은
만약에 이제 여기서 하락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상승하기로 또 마음만 먹는다면은 또 다시 또 금방 올라올 수 있는 또 뭐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뭐 만약 여기서 하락을 한다라면은 이 지금 테스트하지 못한 이런 공간, 이런 공간들이 하락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치명적으로 이게 이제 작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아직은 시장이 지금 하락하기를 맘먹은 것도 아니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좀 뭐가 이 좀 시장 해석이 좀 찜찜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는 아시다시피 핵폭탄급 조치란 말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증시 부양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매도도 못하는 상황에서 솔직히 시장이 여기서 꺾인다고 해봐야 얼마나 꺾일까? 옛날처럼 꺾일 수 있을까? 사실 좀 의문이긴 하고 올라가는 것도 하여튼 좀 그렇고 물론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 이쪽에 지지력이 없으니까 떨어질 때 또 시원하게 떨어질 수도 있긴 한데 이게 공매도 금지가 이게 워낙 강력한 조치라 하여튼 일단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하여튼 기술적인 해석을 해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올라올 때 시원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시원하게 떨어지는 게 맞긴 맞는데 공매도 금지 때문에 솔직히 어떻게 될지 뭐 저도 일단 좀 말씀드리기가 공매도 금지를 저도 그 경험해 본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도 아시다시피 2010년 이때쯤 이제 증시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를 경험한 게 저도 두 번뿐입니다. 2011년, 2020년 두 번뿐이라서 예. 그리고 사실 저 공매도 금지라는 조치가 공부할 만한 샘플도 그런 샘플도 많지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한번 싹 예전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제가 싹 조사해 본 적이 있긴 있는데 몇 번 없어요. 다들 워낙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잘 안 쓰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대부분 공매도 금지는 보면은 굉장히 어떤 강력한 증시 부양책인 건 분명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공부했던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근데 이제 그 와중에도 잘못 쓴 공매도 금지 정책은 바닥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긴 있었습니다. 흔치 않은 경우긴 한데요. 공매도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계속 급락하는 경우도 확인을 하긴 했었습니다. 진짜 펀더멘탈이 안 좋으면 공매도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락하긴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말씀은 좀 드려봤어요.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없죠. 삼성전자도 저항을 확인했을 거고 하이닉스도 저항을 확인했을 거고 하이닉스는 오늘 이 자리가 좀 중요하겠죠. 하이닉스는 지금 결과적으로 잠깐 하이닉스 좀 보자면은 하이닉스가 좀 공부하기 좋은 샘플인 것 같아서 지금 보는 거예요. 뭐 하이닉스 투자하라 뭐 그런 건 아니고 하이닉스가 지금 보시면 대략적으로 지난번에 요런 박스권이었죠. 이런 박스권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돌파한 창 시도 중인 건데 지금도 이 계속해서 보시다시피 중요한 자리가 여기죠. 12만 뭐 한 8천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2만 8천원 자리가 보시면은 여기가 어떤 중요한 그죠? 박스권 상단으로서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빨리빨리 졸업하는 게 좋겠죠. 지금 뭐 물론 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돼가지고 올라가는 흐름 자체는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이 아래로 자꾸 내려오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하이닉스 여기서 잘못돼 갖고 다시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건 결과적으로 좀 다른 전형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다중고점형의 패턴도 여기서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애플 보시면 좀 비스무리하게 좀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는데 애플 잠깐 한번 볼게요. 이런 모습을 애플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애플이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여기 어떤 큰 박스권이 여기였잖아요. 이 자리가 2021년 겨울 이 자리입니다. 21년 겨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큰 박스권이었단 말이죠. 박스권 상단 요 자리예요. 박스권 상단이 여기인데 이 자리를 결과적으로 넘었다 못 넘었다 하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답답해지고 이게 하락으로 전환되고 이러거든요. 이런 자리는 빨리빨리 돌파 한 착 해주고 다시는 붕괴되면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여기가 박스권 상단인데 계속 지금까지 박스권 상단에 놀지 않고 있냐. 흐름이 하여튼 이런 자리는 빨리빨리 넘어서지 못하면 흐름이 좀 더러워질 수 있다. 하이닉스가 좀 약간 그런 예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어떤 박스권 이렇게 대략적으로 중요한 박스권이 있는데 계속 여기서 놀다 잘못하면 이거 죽을 수도 있다. 조심해야 된다. 빨리빨리 이런 자리는 극복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애플 좀 전에 봤던 애플과 다르게 여기 또 전고점 자리에 저항 부담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 더 좀 조심해야 되겠죠. 요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친구들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시원한 반등을 하긴 했지만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는 여기서 또 빠질 수 있는 거죠. 또 빠질 수 있다. 아직까지 하락 추세 극복 이런 거라고 보긴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58만 원부터 빠져갖고 18만 7천 원까지 빠지고
30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다시 이제 하락행자 또 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이 무조건 막 상한가를 갖다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무조건 뭐 하락이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분명히 상한가를 가고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런 직전 고점 자리들을 이 분명히 높인 거기 때문에 하락 추세를 끝낸 건 맞긴 맞는데요. 하락 추세를 끝냈다라고 해서 지금 이 지난번 이 하락세가 완전히 이게 이제 끝나고 다시 이제 완전히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계속해서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반등도 크게 나왔지만 또 다시 잘못될 수도 있다. 이거 앞으로 그러니까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주식은 안 건드리는 게 좋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주식은 하여튼 그 뭐 주식이고 뭐고 이 답답한 구간 안에 있는 거는 내가 뭐 자신이 있고 해보고 싶은 게 아니면은 안 건드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 건드리는 게 뭐든 게 시원시원하게 가고 있는 거 하는 게 사실 가장 좋긴 하지. 이렇게 차라리 뭐 여기서부터 해갖고 이렇게 하방 베팅을 했다. 이런 건 시원시원하게 좋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올라왔다. 이 구간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 이 구간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제 깝깝한 그런 구간인 거죠. 에코 프로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질 때는 시원시원하니 좋죠. 이런 구간에서 해야지. 이 올라와 버렸다.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골머리를 썩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안 하는 게 좋다. 그냥 굳이 뭐 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시원시원한 거 건드리는 게 사실 가장 좋죠. 하이닉스가 시원시원한 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이런 어떤 명확한 이런 걸 보이는 게 사실 가장 좋긴 하다. 하이닉스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쭉 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밤 중요하다. 오늘 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물론 지금 4시 11분인데 지금 조금 하락하고 있는데 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장 막판 이 내일 장 마감한 이후가 오늘 밤 장 마감한 이후에 그 결과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내일 아침 일어났는데 지금 이 모양이라고 쳐보세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실 지금 조금 빠져봐야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일단 하여튼 뭐 지켜봐야 됩니다. 오늘 밤에 좀 열심히 지켜보고 이 어떤 대응을 할까 좀 고민을 좀 해보고 기회가 오면 또 뭔가 또 진입을 하고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